단지 마음이 안정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이용당하면 가스라이팅 관계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구속당하는 과정과 사례를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너의 심리학.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스라이팅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쉬운 성격인지 묘사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 고민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아, 이렇게 할걸. 아닌가 저렇게 했어야 됐나? 표정이 쎄하던데 혹시 기분 나빴나? 온갖 잡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자꾸 남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남들이 보기엔 너무 사소한 일이라 쉽게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주나 타로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누군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확신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보가 넘치는 유튜브에도 흔들리곤 합니다. 유튜브에는 무조건, 절대로, 반드시 같은 확신에 찬 제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난 못하지? 이런 사람은 무조건 거르랬는데 어쩌지? 상황과 맥락에 맞는 판단보다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절대적인 기준이 자꾸 생각납니다. 정보의 홍수 안에서 혼란스럽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씩 합니다. 넌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날 밤 침대맡에서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순간 타로처럼 명쾌하게 확신을 주고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간절합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 생깁니다. 외롭고 무력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암시성입니다. 피암시성은 모든 가스라이팅 과정에 빠질 수 없는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팔랑귀다, 누가 날 평가하는 말이 자꾸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피암시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한 수사관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니? 아니요. 정말이니? 잘 생각해봐.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살인 용의자야. 매우 중요한 일이니 다시 한번 잘 살펴보렴. 자세히 보니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대화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마치 사진 속의 사람이 이미 확정적인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특정 방향을 가정한 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며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더 대화가 오가다 보면 아이의 대답은 닮은 것 같기도 하다에서 이 사람이 맞다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받는 당사자가 아직 미성숙한 아동일수록 피암시성은 높아집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주관이 덜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정 방향을 가정한 채 지속적인 암시를 주게 되면 그 암시가 정말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성인 간의 가스라이팅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 남자하고 얘기할 때 너 좀 유난히 많이 웃던데? 남친으로서 기분이 좀 그렇네. 오빠 왜 그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의상 웃을 수도 있지. 아니, 물론 네가 설마 저 남자를 일부러 꼬시려고 하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하게 웃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과하게 웃었다고? 너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별것도 아닌 농담에도 웃어줬잖아. 그랬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널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라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그랬나?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넌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대화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여자는 웃음이 과했다는 지적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남자는 이미 여자친구가 과하게 웃었다는 특정 방향을 가정한 채 기억이 안 나냐고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 지적의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여자가 과하게 웃지 않았다고 부정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았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 사랑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자의 성격이 소위 착한 사람에 가까울수록 남자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클수록 여기서 말을 잘못했을 때 남자가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당황해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과정은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결국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반박을 잘 못하겠는 상황이 됩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가다 보면 여자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아차 하는 순간에 남자가 보내는 암시가 명확하게 입력이 됐습니다. 여자는 남친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유혹의 웃음을 보냈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됐습니다.
남자가 줬던 암시처럼 스스로 비난하고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착각해서 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피암시성이 높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타인에게 쉽게 암시가 되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문에 암시를 받는 당사자가 아직 미성숙한 아동일수록,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일수록 타인의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암시를 주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일수록 피암시성은 높아집니다. 가스라이팅이 특히 가족관계나 연인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연인도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남자한테 웃지 말라고 했는데 또 웃네? 난 약속 어기는 사람이 제일 싫어. 넌 진짜 사람 이상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단점들을 얘기해줄 것 같아? 널 제일 위해주는 건 나야. 여자는 또다시 당황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인 점은 이런 심한 말을 하는 이들이 저 멀리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평판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암시를 받았던 대로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억제하고 상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관계가 무방비적으로 깊어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이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온갖 험한 말들을 듣더라도 단점을 고쳐주는 건 좋은 게 아니냐며 오히려 상대를 감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위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인 부분마저도 단점으로 느껴지도록 지속적인 암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살펴본 예시 속의 여자도 이렇게 지내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을 순간에 넌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설령 매 순간 부정적인 말과 폭언이 가득하더라도 일상에서 주는 조언과 충고가 혼자 있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관한 막막함과 혼란스러움을 없애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되고 매번 상처를 입어도 그 옆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이 말 저 말에 휩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데에서 오늘의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건 피암시성이 높다는 것과도 같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러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를 잘 이해하는 만큼이나 타인의 심리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을 때 타인의 심리도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나 스스로를 모를 때 상대방이 규정해주는 말에 그대로 순응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심리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마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또다시 혼자가 돼서 어떤 명확한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될까봐 불안한 모습 그 자체가 누구도 대신 규정해줄 수 없는 본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해나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도 차차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